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는데 오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내 브랜드 고객 파악법이라는 토픽으로 여러분들께 오늘 아마존 브랜드 애널리틱스라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온 김승철 매니저라고 합니다. 오늘 커버할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내용은 대표적으로 6가지의 대시보드가 되겠습니다. 먼저 브랜드 애널리틱스에 대한 간단한 인트로에 이어서 커스터머 로열티 대시보드, 서치 쿼리 퍼포먼스, 서치 카탈로그 퍼포먼스, 서치 텀 리포트, 마켓 베스킷 애널리시스, 그리고 리피트 퍼체스 비헤이비어라는 대시보드까지 여러분들이 셀링을 하시면서 앞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될 대시보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될 예정이라서 중간중간 사진 찍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랜드 애널리틱스라는 이 대시보드와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브랜드 오너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우리가 만약 리셀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양해를 좀 구하는 부분이고 접속하시기 위해서는 브랜드 그리고 브랜드 애널리틱스라는 탭으로 접근하시게 되면은 바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브랜드 오너이심에도 불구하고 조회가 불가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셀러 센트럴 내에서 브랜드 베네핏 엘리지빌리티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거기서 가이드를 따라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이 모든 데이터들이 대시보드에 반영되기까지는 72시간이라는 그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월에 대한 데이터를 참고하고 싶다라고 그러면 1월 3일 혹은 1월 4일 정도쯤 되어야 데이터 조회가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랜드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좀 3가지 섹션으로 나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스터머 로열티 애널리틱스, 서치 애널리틱스, 그리고 컨슈머 비헤이비어 애널리틱스로 나뉘어 있는데 여기에 속해 있는 대표적인 대시보드들을 오늘 커버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가장 최근에 런칭된 커스터머 로열티 대시보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마존 셀링을 하다 보면 가장 궁금한 게 우리의 고객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게 가장 셀러들이 갖는 큰 의문일 겁니다. 이 대시보드를 통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고객이 정확히 누구인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먼저 커스터머 로열티 애널리틱스 대시보드의 지표 구성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좀 디테일하기 때문에 사진을 지금 한번 찍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상단 1번에서는 대시보드의 설정, 우리가 다양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면 각각의 브랜드에 한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조회할 수가 있고, 이어서 아래에서는 커스터머 세그먼트, 그리고 뉴 앤 포텐셜 커스터머, 그리고 이어서 리핏 커스터머, 그러니까 재구매 고객까지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커스터머 세그먼트는 여기서 이미 사진을 찍으셨을 테니까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우리의 신규 고객과 재구매 고객은 과연 얼마가 되고 그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이 재구매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는가까지 여기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뉴 앤 포텐셜 커스터머는 그럼 과연 누구인가라고 봤을 때, 뉴 커스터머는 24개월 내에 자사 브랜드 제품 구매 이력이 없는 고객, 그리고 포텐셜 커스터머 같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자사 제품을 조회하거나 스토어에 접속하거나 카트에 우리 제품을 추가해 본 경험이 있는 고객을 포텐셜 커스터머라고 우리가 칭합니다. 그리고 리핏 커스터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가장 상단 1번에서 우리가 설정한 리포팅 레인지, 그러니까 기간에 따라서 그 기간 동안 재구매 경험이 있는 고객을 우리가 리피트 커스터머라고 칭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건 뭐냐면, 이제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신규 고객을 우리 브랜드로 유입을 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구매 고객들을 우리 브랜드에서 다시 구매를 하도록 유도를 할 것인가가 여러분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큰 질문일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뉴 앤 포텐셜 커스터머를 확보하는 방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New and Potential Customer 아래에 보시면은 Create Promotion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Brand Tailored Promotion이라는 최근에 런칭된 아마존의 프로모션 기능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실 텐데,
거기에서 저희가 브랜드 카트 어벤더너스, 그러니까 90일 이내에 우리 제품을 카트에 추가했지만 구매까지 이어지지 않은 고객, 그리고 포텐셜 뉴 커스터머들, 실제로 우리 제품을 조회했지만 구매까지 이어지지 않은 고객들을 오디언스로 스페시픽하게 타겟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타겟팅한 다음에 브랜드 테일러 프로모션을 진행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새로 신규 고객들로부터 전환율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셔야 될 점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 테일러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에이신에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익이 좀 안 좋은 제품이 있다. 근데 거기에 좀 과한 할인율이 걸렸을 경우에는 저희가 손익률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적용해 주실 때는 상당히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해 주셔야 될 점은 만약에 우리가 쿠폰이나 딜이나 프라임 익스클루시브 디스카운트 같은 것들을 이미 적용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존에서 적용되는 모든 디스카운트는 단순 합산되어서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쿠폰이 이미 10%가 적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브랜드 테일러 프로모션에 10%를 추가적으로 걸었다라고 하면은 10%의 10%가 아니라 합산 20%의 총 할인율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조심해서 적용해 주시는 거 제가 권장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는 특히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가 지난 시점에는 굉장히 많은 오디언스 데이터가 이미 아마존에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고객을 유입시키기에 굉장히 용이하고 실제로 많은 브랜드들이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뉴 앤 포텐셜 커스터머를 이런 식으로 유입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리핏 커스터머입니다. 재구매 고객을 우리가 다시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스폰서 디스플레이 광고가 있습니다. 스폰서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캠페인 매니저에서 스폰서 디스플레이로 접속해 주시면 바로 세팅이 가능하신데, 거기에서도 오늘은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 거예요. 타겟팅, 오디언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Purchases Remarketing이라는 스폰서 디스플레이 광고를 한번 집행을 해볼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타겟팅을 딱 보셨을 때 Purchases Remarketing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거나 우리 제품이랑 비슷한 카테고리에서 구매를 했었던 고객을 타겟팅할 수 있는 캠페인이 이 리마케팅 캠페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캠페인을 설정하실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스폰서 디스플레이 광고들보다 대체로 A 코스가 낮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광고 캠페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또 아래 보시면 여러분들이 룩백 기간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룩백 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그럼 실제로 구매가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얼마 뒤까지 우리가 고객을 타겟팅할 것인가라는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 repeat customer라는 이 repeat customers 대시보드 아래 보시면은 average repeat purchase interval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평균적으로 고객이 재구매를 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가라고 나와 있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건 5.62일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룩백 기간을 5.6일 이상으로 설정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재구매를 다시 일으키기에 용이한 그 고객들을 직접적으로 타겟팅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폰서 디스플레이 광고에서 리마케팅 캠페인 같은 경우에 집행하지 않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이 대시보드에서 리핏 퍼체스 인터벌을 확인하신 뒤에 이 룩백 기간을 설정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보시게 될 그 대시보드는 Search Query Performance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고객들이 가장 많이 겪게 되는 겪게 되는 커스터머 디시전 전이는 보통 이런 순으로 저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제가 이걸 굳이 앞에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Search Query Performance 대시보드 자체가 정확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earch Query Performance란 일단 어떤 대시보드인가를 우리가 먼저 보면 일단 Search Query Performance라는 건 고객이 실제로 검색으로 우리 제품에 도달한 탑 키워드들이고 브랜드와 에이싱 뷰로 우리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브랜드별 세부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브랜드와 에이싱을 나눠서 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용이하고, 여기서 넘어와서 보면
일단 브랜드 뷰로 넘어가서 보면은 우리가 우리 브랜드에서 얼마의 임프레션을 가져가고 클릭을 가져가고 실제로 퍼체스까지 발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키워드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용이한 정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에이신 뷰인데요. 우리가 만약 조금 더 매크로한 뷰를 브랜드 뷰에서 봤다면 이거는 조금 더 마이크로한 뷰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에이신을 여기서 설정을 하고 각 에이신이 어느 정도 임프레션을 가져가고 클릭을 가져가고 카트에 추가된 건 얼마이고 퍼체스는 얼마인지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에이신의 퍼포먼스를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서치 쿼리 퍼포먼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광고를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스폰서 프로덕트 오토 광고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실 겁니다. 그걸 왜 우리가 활용하냐면 우리 브랜드가 가장 경쟁력 있는 키워드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게 바로 이 스폰서 프로덕트 오토 광고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 서치 쿼리 퍼포먼스 대시보드를 활용할 줄 몰랐을 때는 오로지 이 스폰서 프로덕트 오토 캠페인에만 의존을 해야만 키워드를 발굴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스킬이 계속해서 생기고 우리가 경쟁력 있는 키워드를 찾을 수 있는 스킬셋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비용도 절약하고 시간도 절약하면서 우리가 경쟁력 있는 키워드들을 바로바로 매뉴얼하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 아마존 담당자시라면은 무조건 활용하셔야 되는 게 이 서치 쿼리 퍼포먼스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서치 쿼리에 들어가서 이 키워드를 좀 클릭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틴티드 립밤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아래에는 실제로 우리 키워드 이 키워드 내에서 경쟁하고 있는 모든 에이신들이 나오게 되고요. 가격대, 임프레션 쉐어, 그리고 클릭까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뭐 임프레션이 한 5만 건 정도 된다라고 보면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경쟁하고자 하는 경쟁사의 임프레션이 예를 들어서 10만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같은 가격대에서 경쟁하고 있는 우리 제품이 우리 경쟁사 대비 임프레션이 확실히 떨어지는구나. 그리고 그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광고를 어느 정도 더 집행을 해서 CPC를 어느 정도 확대를 해서 비슷한 임프레션으로 맞춰주고 비슷한 클릭량을 만들어내야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서치 쿼리 퍼포먼스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꼭 활용하셔야 되고 모든 구매는 검색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노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서치 카탈로그 퍼포먼스입니다. 서치 쿼리 퍼포먼스에서 우리가 키워드의 경쟁력을 봤다면 서치 카탈로그 퍼포먼스에서는 우리는 각각의 에이신의 경쟁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뷰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여드렸었던 서치 쿼리 퍼포먼스랑 동일하게 임프레션, 클릭, 카트, 그리고 퍼체스 순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다 조회를 할 수가 있다는 점 미리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서치 쿼리 퍼포먼스의 대시보드를 이미 조회하실 수 있다면 서치 카탈로그 퍼포먼스를 보는 거는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의 예시를 볼게요. 지금 여기 위에 내용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일단 불러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여기 상단에 있는 에이신이 임프레션 45만 건을 가져가고 있고, 카트 애드 같은 경우에는 616건, 그리고 이 퍼체스 같은 경우에는 89건을 가져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컨버전 레이트 같은 경우는 2.05%가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두 번째 에이신을 한번 볼게요. 이 바로 아래에 있는 두 번째 에이신을 보면 두 번째 에이신 같은 경우에는 임프레션은 35만, 그리고 카트 애드는 421건, 그리고 구매 같은 경우는 107건 해서 컨버전 레이트 같은 경우에 3.81%가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우리의 에이신의 전략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기본적으로 가장 상단에 있는 에이신 같은 경우는 임프레션은 높지만 실제로 임프레션과 카트 헤드는 높지만 퍼체스는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두 번째 에이신 같은 경우에는 임프레션은 낮지만
카트 헤드는 높고 그리고 퍼체스까지 높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첫 번째 에이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에이신의 가격 프로모션을 적용을 해서 이 컨버전을 끌어올려주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2위 그리고 3위에 있는 에이싱처럼 임프레션은 낮지만 퍼체스 카운트는 높은 에이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광고를 더 집행해주면 된다라는 식의 광고 집행 전략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치 카탈로그 퍼포먼스와 서치 쿼리 퍼포먼스를 적절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면은 여러 브랜드의 광고 집행 전략까지 전체적으로 풀 솔루션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대시보드는 여러분들이 꼭 활용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우리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탑 서치 텀스 대시보드입니다. 자, 탑 서치 텀스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시보드 중 하나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키워드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키워드에서 가장 많이 클릭되는 제품들이 어떤 제품들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는 뭐 굉장히 트렌디한 그런 키워드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쯤 되면은 할로윈 데코레이션스 같은 키워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지금처럼 뭐 12월 초 그리고 이런 시점에는 뭐 크리스마스, 홀리데이즈, 기프트 뭐 이런 키워드 같은 것들이 분명히 나오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 볼 때 꼭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보면 이제 막 바비 무비 2023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닷컴에서 여러분 최근에 보시면 뭐 영상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뭐 프라임 비디오 같은 것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최근에 좀 알고리즘이 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커머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뭐 프라임 비디오 같은 콘텐츠 같은 것들도 여기에 같이 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신 다음에 확인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사 브랜드의 연관성이 일단 방금 전에 보셨었던 이 대시보드에서는 우리 자사 브랜드와는 좀 연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카테고리를 설정하시고, 예를 들어서 펫 프로덕트를 우리가 설정했을 경우에는 펫 프로덕트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서치 텀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럼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경쟁사들이 만약 여기에 탑 1, 2, 3 제품으로 뜬다라고 하면 거기에 스폰서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것들을 같이 집행을 해주면서 거기에서 이탈하는 트래픽을 우리의 컨버전으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광고 전략을 또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마켓 베스킷 어널리시스인데요. 여러분들이 또 하나 셀링 하시면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뭐냐면, 고객들이 구매를 할 때 어떤 제품들과 가장 많이 교차 구매를 만들어내는가입니다. 자, 여기 마켓 베스킷 어널리시스 대시보드에서는 정확히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탑 1 조합, 탑 2 조합, 탑 3 조합까지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대시보드가 굉장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브랜드와 같이 구매되는 우리 브랜드 내에서 가장 많이 교차 구매가 일어나는 제품과 우리 브랜드 외의 제품들에서 가장 많이 교차 구매가 일어나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all combination으로 하면 그 두 내용을 모두 합쳐서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는 또 하나의 리스팅 전략을 또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예를 들어서 same brand combination 내에서 교차 구매가 자주 일어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virtual 번들 혹은 하드 번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 구매할 수 있는 오퍼튜니티 같은 것들을 확대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same brand combination이 excluded 돼 있는,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 외 다른 제품들의 컨비네이션을 봤을 경우에는 프로덕트 디테일 페이지 같은 곳들에다가 우리가 스폰서 프로덕트 타겟팅이나 스폰서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것들을 같이 얹어서 거기에서 이탈하는 트래픽을 또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오퍼튜니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켓 바스켓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상당히 친해지셔야 되는 대시보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repeat purchase behavior입니다. 요건 좀 간단하게 제가 넘어갈 거고, 이제 마지막 포인트 슬라이드이긴 한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가장 상단에 요 대시보드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뭐 weekly, monthly, quarterly, yearly
우리가 기간을 지정을 해서 실제로 재구매한 에이신, 여기 에이신이 쭉 리스트업이 돼 있을 건데 여기서 각 에이신의 판매량, 오더 건수, 고객 수, 성장률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이신의 그 각각 에이신별 충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고객의 로열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바로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repeat purchase behavior를 통해 가지고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에이신별로 쭉 리스트업이 되어 있을 테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subscribe and save가 각 에이신별 적용이 되어 있고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폰서 디스플레이의 purchases 리마케팅 광고 같은 것들도 함께 집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스폰서 디스플레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리마케팅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매 경험이 있는 비슷한 제품 혹은 우리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고객들한테 노출이 되는 광고 캠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이미 친밀도가 있는 상태에서 광고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굉장히 익숙한 제품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광고 캠페인이다 라는 거라서 이 캠페인 같은 경우에도 같이 집행을 해주시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브랜드 로열티를 만들고 새로운 컨버전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용이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페이스 있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대시보드들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조금 빨리 진행을 했는데 중간중간 사진 많이 찍으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또 셀링하시면서 또 저도 여기에서 이제 계속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뵐 일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앞으로 인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성장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